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등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촛불 집회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각 지역 정권 퇴진 본부는 오늘 여수 흥국체육관 앞과 순천 연양동 국민은행 앞, 광양 중마동 23호 광장 등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운동본부는 특히 오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민중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전전도 함께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남 최대 규모의 운전면허 시험장이 광양에 들어섰습니다. 트레일러와 레커 등 특수 차량의 기능 시험도 가능해 연간 이용자만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광양읍 덕내리에 대규모 운전면허 시험장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나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연면적 3,600여 제곱미터 부지에 4층 규모의 본관 건물과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1, 2종 보통과 대형 면허는 물론 나주 시험장에서 취득이 불가능했던 트레일러와 레커차 면허까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자들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장도 시험장 안에 들어섰습니다. 저희 광양 운전면허 시험장은 1, 2종 보통, 1종 소형, 견인 면허 시험 등 호남권 최초의 전 종별의 운전면허 시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시험장 개장으로 무엇보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 나주까지 방문해야 했던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여기에 광양읍 지역의 실물 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험장 이용자만 연간 25만 명 이상으로 인근 LF 스퀘어 쇼핑몰과 조만간 공사에 들어가는 도림미술관과 함께 광양읍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평균 약 80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광양읍권은 물론 우리 전남 동부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으로 오랜 진통 끝에 들어선 광양 운전면허 시험장. 나주까지 방문해야 했던 지역 운전면허 취득자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광양읍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의 농업인 조직인 순천엔 매실 주식회사가 2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지역 대표 농업법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순천엔 매실은 지역 매실 재배농가 1,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농업법인으로 매실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통 경로와 판매처를 확대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다양한 매실 제품 개발로 해외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교통사고 사상자가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만 10,0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대형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옆으로 쓰러진 채 고가도로 난간에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차량과 부딪힌 난간 구조물은 10m 아래 고속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자칫하면 차량까지 추락할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구분기를 주행하던 38톤짜리 탱크로리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차량에는 20톤이 넘는 유해 화학물질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산업단지와 항만을 끼고 있는 여수와 광양 등에서는 연초부터 화물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특성상 대형 피해나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최근 여수 묘도대교에서는 대형 트레일러가 콘크리트로 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파편이 반대편 차선까지 넘어가면서 주행하던 차량 석 대가 추돌하기도 했습니다. 정지 거리가 매우 길고요. 앞차와 안전거리를 판단하는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 승용차와 비교했을 때 인적 물적 피해 사고가 대단히 큽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20%인 5,900여 건.
이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은 무려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관광시설의 과잉 공급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 여수시의 균형 있는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최근 관광객 급증으로 여수가 새로운 관광도시로 떠오르고 있지만 숙박시설의 난개발로 환경이 훼손되고 지역의 전통과 매력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잘못된 관광정책에 따른 땅값 상승은 인구 감소와 같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여수시의 신중한 인허가와 관리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흑산공항 개항 이후에 대비해 전라남도가 기반시설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장 철새 서식지 또 환경 보존 문제와 관련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게 우선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신안 흑산공항 예정 부지입니다. 공항이 생기면 연평균 36만 명의 관광객이 1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수원은 여유롭고 공항에 오수처리 시설이 건립되면 하수처리까지 문제가 없지만 현재 기반시설로는 폐기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라남도는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상수도 문제, 하수도, 폐기물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준비는 빨라지고 있는데 국립공원 안에 공항을 짓는 일은 걸림돌이 여전합니다. 지난해 11월 결론을 못 냈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다음 달로 다가왔지만 결과는 낙관하기 힘듭니다. 환경 파괴와 철새 대체 서식지 마련, 항공기 운항 경로와 겹치는 해군 공공수역 관련 우려를 털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공사업체 선정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3번 해서 3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로는 지금 현재 조달청하고 서울지방항공청이 이제 협의해서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흑산공항 준공 목표는 2020년. 1,000일가량의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올 연말에는 착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전이 결정된 전국 군 공항 3곳 가운데 수원과 대구 군 공항은 이전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반면 광주 군 공항의 이전 문제는 갈수록 꼬이는 분위기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과 대구 군공항의 이전 예상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대구는 군위군과 의성군 등 2곳, 수원은 화성시로 선정했는데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큰 고비 하나를 넘은 셈입니다. 게다가 대구의 경우 두 자치단체가 서로 이전해오기 위해 경쟁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은 지난해 여름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는 대구보다 먼저 통과해놓고도 안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라남도의 반대가 강력합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지난해 말 군사시설 이전 반대 특위까지 구성할 정도입니다. 주민 기피 시설을 전부 전남으로만 이전하려고 하거든요. 전남으로 꼭 오지 않아도 되는 시설, 이러한 것들은 광주에서도 자기 지역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끌어안을 것은 끌어안아라. 최근에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문제까지 겹쳐 문제가 더 꼬인 모양새입니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후보지 3곳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광산구 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군공항까지 간다면 더더욱 반대하겠죠. 또 더욱이 거기야 방공포대까지 같이 끼어서 간다면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아마 그걸 찬성할 곳이 없을 것이다. 안팎으로 난관에 빠진 광주 군공항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최근엔 광주시 의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 특위를 꾸렸지만 뾰족한 해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전남도의회 반대 특위와 서로 대화와 설득 또는 타협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주시는 3월과 4월에 전남 22개 시군을 상대로 이전 설명회를 열고 오는 6월 국방부와 협의해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한 다음 주민투표를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확정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이대로 가다간 당초 일정보다 훨씬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 지역의 해조류 양식장 7,000헥타르가 새롭게 개발됩니다. 전라남도는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김과 다시마 등의 해조류 양식장을 현재 5만 6천 헥타르에서 내년 6월까지는 6만 3천 헥타르로 확대하기로 하고 최근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각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4월까지는 양식장 개발 계획을 승인할 방침입니다. 고산 윤선도 선생이 제주도를 가려다 풍광에 반해 머물렀던 곳, 바로 완도 보길도 얘기입니다. 신선이 사는 섬으로 불릴 만큼 경치가 좋고 또 문학의 향기도 가득하다고 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들어선 인공연못 회수담. 판석을 따라 자연이 만든 연못 세연지. 그 가운데 들어선 정자 세연정. 정원의 규모를 뛰어넘어 원림으로까지 불리는 이곳이 어부사시사가 탄생한 고산 윤선도의 섬 보길도입니다. 당쟁에 밀려 유배지를 떠돌던 고산은 병자호란 직후 세상을 보지 않을 결심으로 제주를 향하다 수려한 산세에 반해 보길도에 머물렀습니다. 가문의 전 재산을 동원해 낙원을 조성한 그는 13년간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배우기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사실 오기가 좀 힘든 곳이죠. 근데 마침 봄방학 맞아갖고 좀 작심하고 한번 가보자. 세연정과 동천석실, 낙서제 등 고산이 머물렀던 공간들마다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어구가의 5벗이 다 존재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라면은 아마 어구가도 이 낙서제 이 부분에서 생겨서 창작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추자도가 손에 잡힐 듯 바라보이고 맑은 날이면 한라산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망끝 전망대. 크고 작은 동그란 돌들이 파도에 부서지며 맑은 소리를 내는 공룡알 해수욕장. 제주도로 유배가던 우암 송시열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를 남겼던 바위는 보길도가 간직한 보물입니다. 보길도는 고산 윤선도 선생으로 인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에서 동백이 가장 많은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에 피는 동백은 백동백으로도 불립니다. 정돌이, 구계 등 경작지에 인공숲과 동백, 황칠 등 난대숲이 가득한 보길도. 설화와 역사가 혼재한 신선이 사는 섬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양시가 광양 불고기와 닭 숯불구이 증명표장에 대해 특허청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상표권의 일종인 증명표장은 서비스업의 품질과 상품, 원산지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전국에서는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졌는데요.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 해수운주가 영하 10.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영하 6.9도를 보이고 있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도 영하권을 보이는 등 어제 아침보다도 기온이 10도 이상이나 큰 폭으로 떨어져 있으니까요.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떨어지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으로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6.9도를 보이고 있고요. 춘천 영하 7.5도, 전주 영하 4.4도로 아침 공기가 무척이나 차가운데요. 낮 동안에는 서울과 청주 3도, 광주 6도, 대구와 울산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도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